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은 점. 금매보다도 싸게 살 수 있을 뿐더러 가격을 매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갈 수 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경매 시장에서 투자 물건을 찾는다면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년에 또 무주택자 분들에게 큰 기회가 올 것 같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아파트 경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교육생들이랑 이제 법원에서 낙찰되는 것들을 보고 임장하러 넘어가거든요. 그냥 관람하면 재미없으니까 아파트를 하나 지정해서 우리끼리 모의입찰을 해봐요. 왜냐면 아파트는 실거래나 매물 현황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낙찰가를 한번 맞춰보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아파트들도 싸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3억에 실거래 찍혀 있는 것들이 제 기준에서는 2억 7천, 8천 이렇게 받으면은 싸게는 받지만 세금 내고 뭐 어쩌고 내면 남는 거 없거든요. 우리한테. 그렇게 되던 게 한 불과 4개월, 5개월 전인데 2억 4천, 3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도 단타 매도를 하면 남는 게 있거든요. 2천만 원 정도는. 지방이 아니라 인천이나 뭐 수원지방법원, 서울 남부 뭐 이런 데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취득세 중과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분이나 아니면 1주택자 이런 분들만 입찰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좀 더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는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린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경매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4천만 원, 5천만 원 싸게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경매가 갖고 있는 단점들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훨씬 더 좋은 거죠. 지금은 공포감이라는 게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품이 껴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내 집 마련, 실거주는 최소한 2년은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갖고 갔을 때는 내가 싸게 산 폭도 크지만 내가 갖고 갔을 때 시세가 회복이 되면서 아니면 시세가 올라서 얻는 것까지 합치면 차익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얼마짜리 물건이냐에 따라 또 퍼센트가 달라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5억짜리 아파트를 무주택자, 1주택자가 한 5천만 원 정도 싸게 산다. 이건 너무 흔하거든요. 5억짜리를 4, 5천에 낙찰받는 건 너무 흔해요. 투자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세금이나 이런 게 커서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무주택자 분들은 나중에 집을 팔 때 그때도 1주택자라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괜찮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봤는데 전세랑 월세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경매로 나오면 싸게 사서 전세로만 맞춰놔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낙찰된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인천 물건 중에서 인원수를 첫 번째로 봅니다. 20명 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건 신축, 입지가 좋은 데 있는 아파트고 웬만한 것들은 지금 10명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가 원래는 상승장에는 10명이 거의 다 넘고 물건도 막 없고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한 달 동안에 인천에만 지금 80개가 낙찰이 된 게 사실 물건도 많은 거거든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분산이 된 거고 2명 입찰한 물건들 얼마나 싸게 됐는지 한번 보면 감정가 4억 4천짜리를 한번 유찰이 됐을 때 낙찰되신 분이 3억 4천을 쓰셨고 2등이신 분이 3억 1,700으로 거의 최저가를 쓰셨는데 과연 이 3억 4천이 얼마나 잘 받은 건지 한번 보면은 지금 실거래가 4층 기준으로 4억까지 찍혔고요. 세안고 매매는 가격이 월등히 낮습니다. 공실 상태 만든 걸로 기준으로 보면 4억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3억 4천에 받은 거면 20% 싸게 산 거거든요. 아파트를 진짜 잘 받은 거죠. 심지어 이 1등한 사람마저 안 들어왔으면 이거 3억 1,700에 낙찰되는 겁니다. 4억짜리인데 여러분들 계신 동네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 근처에 아파트들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싸게 받아가고 있는지 보시면 이런 거 사실 매매 사업자로 단타 매도해도 부가세 안 나오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거 한 4천 남겠는데 너무 괜찮은 거죠. 무주택자가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은 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매보다도 싸게 살 수 있을 뿐더러 가격을 매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써서 받아간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중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면 명도를 하게 되면 공실 상태로 된다는 거. 부동산에서 이제 아파트를 사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살고 있어서 뭐 이사 날짜를 조율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명도하고 나면 이사비를 뭐 드릴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주진 않잖아요. 내보내고 나면 공실 상태다라는 장점도 있겠고 그리고 대출이 같은 가격으로 사도 경매 대출은 좀 더 후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대출이 감정가 보고 나오게 되면 10% 정도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가 지금은 강남 3구랑 용산만 포함이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게 또 서울 전체로 규제지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뭐 자금조달계획서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면제가 됩니다. 경매로 취득을 하면. 종종 이제 용산이나 서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낙찰되는 걸 보시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금조달계획서나 토지거래 허가 이거를 면제받는 거
거를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에요. 나는 가격대로 사도 된다. 하지만 서류 면제되는 게 좋다라고 하면 경매시장에 와서 그런 거를 시세대로 받아가기도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거 시세대로 받아갈 거면 그냥 부동산에 가서 하지 왜 여기서 사나? 이 서류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주택자가 경매를 하는 게 네. 너무 좋은 게 내 네.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투자를 또 할 수 있고 모른다는 게 가장 크죠. 이 전세 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제일 사실 위험한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깨우쳐야 되는데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혜택이 많은데 아쉽습니다. 당장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뭐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고 뭐 소득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런 건 얘기 안 하잖아요. 제한되는 사항들. 그럼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대략적으로 내가 이 정도 돈이 있는데 네. 어떤 물건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완전 초보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돈이 1억이 있으신 이제 신혼 부부분이 일반 매수가 아니라 경매로 취득을 하겠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금액대의 물건을 볼 수 있는지와 권리부서 그냥 깨끗한 걸로 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부부 합산 500 정도면은 대출이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주거 비용은 일반적인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전체 소득의 맥시멈 30% 정도를 잡는 것 같아요. 500에 30%면 150만 원이죠. 그래서 150만 원이 어느 정도의 대출인지 한번 볼게요. 금리는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 기준으로 보니까 4점 초중반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4억을 받으면 요거에 프로로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30만 원이 나옵니다. 너무 무리하게 이자만 150만 원 잡으면 나중에 또 원리금을 같이 갚아버리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4억 정도 대출 받는다는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4억 대출 기준으로 목돈이 1억이 있으니까 그대로 5억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취득세나 뭐 세금도 내야 되니까. 감정가 5억 이하로 잡고 낙찰을 한 4억 초반 정도로 받는 걸로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체크를 하시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지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은 이제 좀 구축이 될 것 같고 경기 남부 쪽으로 한번 볼게요. 남부 쪽이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감정가 5억 5천까지 잡아보겠습니다. 5억 5천 이하로 해도 4억대도 나오니까. 그리고 최저가는 내가 1억이란 목돈이 있는데 너무 저렴한데 또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한 3억에서 5억 5천 사이. 그리고 유찰이 한 번 이상 된 거. 경매 결과는 진행 중인 물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 199개가 나오죠. 경기 전체니까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그 시까지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경매로 보실 때는 동 자체까지 구분을 해버리면 매물이 너무 적거든요. 이게 경매의 또 다른 단점이기도 한데 내가 동까지 선택을 하기는 좀 너무 타이트합니다.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 다 입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싸게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입지를 막 당장 회사 옆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수원 쪽이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빠져서 괜찮을 수 있거든요. 임차 수요라든지 삼성전자 본사 그리고 광교와의 접근성, 분당과의 접근성이 또 좋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에 아파트가 12개가 나오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원이나 뭐 안양, 안산 이런 동네가 강남권 출퇴근하기도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뭐 18평, 뭐 25평도 있고 17평, 18평 이런 것도 있고 빨간 글씨 없는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글씨 있는 건 좀 초보자분들은 넘어가시고 1억 목돈이 있고 월 소득이 500 정도 잡히시는 분들은 요 정도 물건은 다 입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이 500 잡히기 때문에 가계대출 4억 받는 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찰하실 건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자 그럼 요 정도 물건들이 12월 한 달 동안에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됐는지 한번 또 보죠. 진행 물건이 아니라 이제 매각된 걸로 보겠습니다. 수원 쪽에 총 8개 낙찰 물건이 있었네요. 수원이란 동네가 인기가 그래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이런 건 싸게 받았을 확률이 낮겠죠. 28명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3명, 7명, 5명, 2명 들어간 물건들도 많아요. 수원역 센트럴타운 요 3명 들어간 걸 한번 보겠습니다. 4억 7,600에 감정된 거를 3명이 들어가서 4억 7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전용 15평이라 좀 작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는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가족 단위 인원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15평짜리도 인기가 많습니다. 4억 7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세가 얼마일지 보면 1층 기준으로 4억 1천, 중층 같은 경우에 4억 5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거래도 지금 1층이 3억 6천에 팔린 거 제외하고는 4억 3,500에 3층이 매도가 됐어요. 우리 물건도 4층, 저층이죠. 4억 3천 정도에 팔릴 수 있는 걸 한 4억 700, 2천, 3천 정도 싸게 샀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4억대는 좀 높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2천, 3천 정도는 그냥 아무거나 눌러봐도 싸게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신축일수록 사람들이 입찰가를 했을 때 좀 높게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차익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신축인 거보다는 같은 날에 있는 물건 중에서 조금 연식이 오래된 거, 조금 비선호 되는 걸 하면은 차익을 2천, 3천이 아니라 4천, 5천 이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매 호황이 온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경매 호황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세미나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경매 호황이라는 거는 일반 시장, 부동산 시장, 경제 상황 이런 게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경매 시장에서는 호황입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일반 시장에서 부동산을 찾는 게 아니라 경매 시장에서 투자 물건을 찾는다면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 세미나를 처음에는 제가 강연자로 나서서 우리 리치스쿨이 어떻게 좀 성장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2025년도에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물건을 보면 좋겠고 단타 매도를 할 건지 월세로 보유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25년도는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1억 이하로 좀 월세 세팅을 하면서 여러 채를 보유를 하고 2년 뒤에 엑시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임대사업자나 이런 거 등록하면 안 됩니다. 안 하고 월세로 받고 있다가 2년 뒤 3년 뒤에 좀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졌을 때 월세로 살고 있던 분들 보증금 크지 않으니까 내보내고 공실인 상태로 수리 어느 정도 해놓고 매도를 해서 경매로 싸게 받은 차익, 2년 뒤에 오른 차익, 거기에 플러스 이제 월세의 흐름까지도 그동안 받았던 걸 계산하면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강의도 내년에 오픈 준비하고 있잖아요. 구독자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이번 기수는 설날이 껴있다 보니까 소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40명일 때랑 30명일 때 체감이 확 되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경매이기 때문에 그런 때가 기회예요. 설날이고 날 춥고 하면 입찰 경쟁에 체감상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요때 배우고 배움과 동시에 좀 입찰 준비하실 분들은 낙찰될 확률이 뭐 아무래도 봄, 가을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